자,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예, 막 달라붙어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봅니다. 리듬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듬이 쇼커블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제가 의대생 때는 이 쇼커블 리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쇼커블 리듬, 쇼크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누는 게 환자를 소생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성인뿐만 아니라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쇼크를 준다는 얘기는 전기 충격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딱 나누는 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반반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VPB라든지 펄스리스 VTEC 그리고 여기는 AC 스토어가 PA라고 되어 있는데 이 VP과 펄스리스 VTEC은 뭐냐면 심실 세동, 네, VF가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 심실 세동이고요. PVT가 펄스리스 VTEC, 맥이 없는 심실 빈맥이 됩니다. 예. 이 녀석들은 전기 충격을 딱 줘야지, 예, 차지해가지고 200줄, 뭐 150줄 해가지고 차지를 해서 전기 충격을 딱 줘야지만이 이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AC 스토리라든지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라고 해서 무맥성 심장 활동 이렇게 되면은 맥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리고 둘 다 맥이 없지. 둘 다 맥은 없는데 이렇게 그 심전도에서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보이거나 이렇게 뭐 전기 활성은 보이지만 맥이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 쇼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요 VF와 펄스 VTEC은 쇼크를 주면은 회복이 될 수 있고 요거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무님 요 AC 스토리라든지 펄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다 문맥성 심장 활동이다 그러면 샥을 줘도 환자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학 드라마 볼 때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보실 때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네, 이수경님 안녕하세요. 의학 드라마 보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요게 이제 AC 스토리거든요. AC 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일자로 돼 있잖아요. 무맥이잖아요. 맥이 없는데 여기서 전기 충격 이거 주면 이거는 돌팔이. 여기에 주는 거 아니에요. AC 스토리 때는. 왜냐 의미가 없어요. 뭔가 제거해야 될 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심폐소생술만 하는 거예요. 요거 VF와 펄스 VTEC은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VP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얘네들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뭘로? 전기로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때는 셔을 줘야 되지.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요 무맥이라든지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무맥성 심정지에서는 심장 활동에서는 에피네프린을 as soon as possible ASAP 빨리 주라고 돼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애들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요. 맥이 없는 상황이 되면 전기 충격을 줘도 백약이 무효예요. 이때는 빨리 에피네프린 주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약을 빨리 써서 그리고 심장 압박을 해서 빨리 돌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인하고 다를 게 없어. 똑같아. 아시겠죠? 자, 이제 이쪽 왼쪽부터 쭉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요 쇼 있잖아요. 쇼. 빨리 그 심폐소생술 그 119 신고하고 AED 가져다 주세요. 요거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AED를 빨리 가지고 와야지만 요거를 요 심실세동이라든지 심실빈맥을 무맥성 심실빈맥을 확인을 하고 전기 충격을 줘야지만 그 소생 확률이 높아져요. 얘네들 VPB랑 펄스레스 V텍 이 녀석들을 그냥 방치를 해주잖아요. 방치? 이제 방치란 얘기는 치료를 안 해. 치료를 안 해. 그러면요. 1분당 10%씩 1분당 10%씩 1분당 10%씩 사망 확률이 올라가요. 그럼 전기 충격은 비정상 맥을 없앨 때 쓰는 것이고, 그렇죠? 심폐소생술은 없어진 맥을 살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심폐소생술 안에 이 전기 충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옵션인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전기 충격을 줄까 말까 요거를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네, 하나씩 보면 말은 맞는데, 예, 전기 충격은 비정상 맥을 없앨 때 쓰는 거 맞아요. 예, 비정상적인 거를 없애가지고 새로운 맥박이 정상적인 맥박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심폐소생술은 그 없어진 맥을 다시 살리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맥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자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ROSC 됐습니다. 예, 뭔가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아도 심장이 자발적으로 뜁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ROSC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은 그 없어진 맥을 살리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전기 충격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여러분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나뉘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맥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심실세동이라든지 심실빈맥이 되기도 하고요. 심실빈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무맥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소용돌이 치다니까요. 그 심폐소생 하다 보면은. 그래서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2분마다 한 번씩 맥박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2분마다. 왜냐? 맥이 계속 바뀌니까. 예. 막 그 문제 변형이라고 하잖아요. 변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변형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처럼 해야 되지만, 임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눈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네. 왔다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이 안에서. 그래서 되게 어렵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수경님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왼쪽 보기를 했으니까 샥을 줘요. 샥을 주는데 이것도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샥을 줄 때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퍼스트 샷일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주를 줍니다. 킬로그램당 2주. 자, 이제 의대생이라든지 응급구조과 간호학과 학생분들은 이거 외워야 돼요. 2줄, 그 두 번째 줄 때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4줄이에요. 4줄. 이게 킬로그램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0kg 아기, 10kg면은 이제 한 살 배기 정도 되거든요. 10kg 아기다. 10kg 아기의 첫 번째 그 전기 충격을 줄 때 에너지 줄은 얼마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때 그럼 몇 줄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채팅 쳐보세요. 네. 채팅 쳐보세요. 자, 20줄이에요. 20줄. 20줄을 주고요. 만약에 이걸로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4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2주를 더 얹어가지고 4줄로 주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10kg이면은 40줄을 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에 전기 충격 줄 때 10kg 기준
하면, 그러니까 뭐 20kg다. 20kg면은 첫 번째는 40줄, 두 번째는 얼마를 줘요? 80줄을 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패드가 있거든요. 패드가 예를 들어서 크기가 이 정도면 사이즈를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줘요. 줄여서. 크기가 작은 게 있어요. 그 전기 충격기 보시면 전기 충격기에 그 여러분 미트로시카 그 인형 아시죠? 인형. 이렇게 생긴 인형 안에 까보면 또 조그만 거 있고 까보면 조그만 거 있고 까보면 조그만 거 있고 이 인형 아시죠? 요 인형처럼요. 그 전기 충격기 안에요. 전기 충격기 안에는 요거를 벗기잖아요. 벗기면 조그만 패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경력을 가진 의료진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이거를 까면은 애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면적이 넓지 않게 애기 몸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없다. 애기 패들이 없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데 애기 패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의 애기 패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 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성인 걸 써야 돼요. 예. 어디 가서 가져올 수 있다면 가지고 오는데 급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급하거든요. 이때는 진짜 사람 인격, 인성이 막 드러납니다. 막 사람이 유했던 사람도 엄청 급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인 걸 써야 돼요. 애기가 없다면 성인 걸 써야 되고 만약에 이건 이제 거꾸로 질문인데 만약에 병원에 성인이 이제 심정지로 들어왔는데 애기 거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성인 걸 써야 되는데 애기 거밖에 없다. 그러면 성인한테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거는 질문의 의도가 보이죠? 애기 거는 쓰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되느냐? 오히려 부정맥을 조장해요. 조장. 그러니까 사이즈가 오히려 큰 거는 상관없는데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게 작은 걸 쓰면은 안 돼요. 이해하셨죠?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성인 거를 까면은 애기 게 나와요. 아기들한테 쓸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샥을 주고 나서 샥을 주는 와중에 이제 이게 순서를 보시면 1, 2, 뭐 3, 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IV, IO 요거는 정맥 라인을 잡는 거고요. 요거는 뼈에 라인을 잡는 거예요.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약을 줄 수 있게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1, 2, 3, 4 나눠 놓기는 했는데 1번 하면서 라인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전기 충격을 주는 과정에서는 안 되겠죠. 이때는 다 클리어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전기 충격을 주는 와중에 환자 몸을 잡고 있으면 뭔가 올라왔는데? 잠깐만요. 전기 충격을 주는 와중에 환자 몸을 잡고 있으면 감전되거든요. 감전. 예. 감전될 수 있어요. 감전. 그래서 이때는 주의를 해서 잡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2분 동안 하는 거예요.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듬을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심실빈맥이라든지 심실세동이 이렇게 무맥으로 가기도 하고 무맥이었던 애가 다시 심실세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리듬을 2분마다 평가를 해요. 2분마다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쇼커블 리듬이다. 쇼크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쇼크를 줘야겠죠.
촉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인을 잡았잖아요. 네. 큰 라인을 보통 이제 손으로 하는데 안 되면 다리 라인으로 잡아야겠죠. 보통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는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라인 잡았다 그러면 이때 보세요. 여기서 에피네프린을 3분에서 5분마다 한 번씩 주라고 돼 있어요. 보통 3분에 한 번씩 줍니다. 3분에 한 번. 그리고 응급실에 가시면 시계가 달려 있거든요.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켜놔가지고 2분마다 교대할 수 있게 2분마다 손을 바꾸라고 합니다. 인턴쌤 아니면은 구조사 쌤들 손을 바꾸라고 해서 2분마다 구조자를 압박을 하는 사람을 교대를 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 아기도 마찬가지고 교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Consider Advanced Airway 그러니까 기도삭관을 할지 아니면 기도삭관이 안 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목을 좀 째서 그 기도를 잡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백발브 마스크로 그냥 엠브백잉을 하는 거죠. 엠브백잉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기도삭관이 결정됐다 그러면 기도삭관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커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커프라고 하는 거는 공기주머니거든요. 목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공기주머니가 보통 없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사이 또 2분이 지났으면 리듬을 평가를 하고 쇽을 줄 수 있는 리듬이다 그러면 쇽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미오다론이라든지 리도케인과 같은 약을 써요. 이거는 한 부정맥 약제라고 해서 리도케인, 아미오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성인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옆에 보시듯이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mg 그리고 리도케인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mg을 주게 돼 있어요. 성인은 보통 아미오다론을 처음에는 300mg 두 번째 줄 때는 150mg인데 2앰플, 1앰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주거든요. 그런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심폐소생술에서는 아미오다론을 써야 될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mg를 주고 리도케인을 써야 된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1mg로 조금 줄여서 줍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쇽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2분 동안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하고 리듬 평가하고 쇽 줘야 되면 쇽 주고 아니면 말고 2분 동안 리듬 평가 가슴 압박하고 리듬 평가하고 쇽 줘야 되면 쇽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처치들은 쇽 들어가죠. 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이 심폐소생술 과정에 전부 다 에피네프린은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는 한은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리도케인 같은 경우에는 심실진맥이라든지 심실세동이 지속되는 경우 이때는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이렇잖아요. 알고리즘이 이러니까 나는 요 두 번째는 쇽을 줘야 되면 쇽 주고 요 네 번째에서 IVIO를 잡고 그 다음에 리듬 평가하고 쇽 줘야 되면 쇽 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샥 퍼스트의 드럭 세컨드예요. 드럭 세컨드. 무슨 얘기냐? 샥을 딱 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약을 써요. 이렇게 알고리즘대로 하라고는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알고리즘은 순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인디케이터 역할이에요. 인디케이터 역할이고 샥을 주면서 약을 줄 수도 있고요. 샥이 준비가 안 됐고 약이 먼저 준비가 됐으면 준비된 대로 먼저 그냥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준비된 거가 있으면 빨리빨리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준비된 게 있으면. 지금 뭐 약을 주입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런데 기도삭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도삭관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사건 솔직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처럼 뭐라고 그래야 되지? 꽉 그 difficult airway라고 그래서 어려운 기도인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이 한 손으로만 해도 기도가 너무 잘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빨리 하고 그럼 아이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아이오 넘어와서 아이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의대생분들이라든지 간호대생분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현장에서는 준비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한다. 라는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간호사 선생님이 라인 잡고 안 되면 의사가 아이오를 잡는다든지 뼈 골강내 주사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샥을 준비하고 있거나 한쪽에서는 에피네프린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차이점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셔커블 리듬일 때 VP, VTEC인 경우에 쭉 알고리즘에 대해서 봤는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거 샥 줄까 말까, 샥 줄까 말까, 샥 줄까 말까.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모르는 상황, 이런 병원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쓰러지셨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제 세동기를 갖고 오셔서 부착을 해놓으시면 이런 샥 여부를, 샥을 줄까 말까 여부를 기계가 결정을 합니다. 기계가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빨리 갖고 오셔서 부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아 심폐소생술, 맥박이 이제 당연히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심실빈맥, 그리고 무맥성 심장 활동인 경우, 무맥성 그 심실빈맥인 상황,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H스톤, 완전 무맥, 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 보시면 샥을 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샥을 주라는 얘기 없죠. 샥 얘기는 펄스리스 VTEC이랑 VP만 주는 거예요. 샥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에피네프린 에이셉, 에피네프린이랑 가슴 압박 위주로 하면서 2분마다 심장 맥박을 평가를 하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어려운 건 없어요. 뭐 기도삭관을 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 기도삭관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골강내 주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를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 어떻게 보면은 리듬만 평가를 할 줄 아시면 에피네프린 주면서 가슴 압박만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래서 맥이 없는 상황이다, 쓰러진 지 오래됐다, 그런 상황이면은 에피네프린을 에이셉 빨리빨리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V, IO 억세스를 하게 되죠. 골강내 주사라든지 정맥 주사를 하고요. 그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에피네프린도 3에서 5분마다 한 번인데 보통 병원에서는 3분 간격으로 보통은 줍니다. 에피네프린 용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킬로그램당 0.01mg이니까 10kg 기준이면 0.1mg이 되겠죠. 한 앰플이 보통 1m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kg 액이다 그러면 그거 10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M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무맥이다, PA이다 그러면 CPR을 하면서 IV, IO 잡고 요것을 에피네프린을 3분마다 주고요. 에피네프린은 킬로그램당 0.01mg.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의대생분들이나 간호대생분들, 구조과 선생님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맥시멈 도즈는 성인 용량을 넘지 않아야겠죠. 한 앰플 1mg가 되니까 한 앰플 안쪽에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듬이 쇼커블한지 여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무맥이었다가 바뀌고 이렇게 심실세동이었다가 바뀌고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예,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이렇게도 변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쇽을 주는 리듬이다. 만약에 네, VPB나 VT하고 펄스 VT가 바뀌었다 그러면 샥을 주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샥을 주세요 그러면 go to 7으로 돼 있죠. go to 7. 7 어디에요? 7, 7, 5, 6, 7 여기로 가야 돼요. 가서 샥을 주면서 이렇게 아미오다론이라든지 리도케인을 5mm, 1mm 페이지당 5mm, 1mm를 준비를 해서 줘야 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아동은 성인용을 써도 되지만 성인은 소아용 팩을 쓰면 부정맥이 온다고 하는데 아동이 성인 것을 쓰면 심장에 무리는 없나요? 에너지 줄수를 맞춰서 주면 큰 무리는 없고 좀 정확하게 심장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성인은 부정맥이 오나요? 부정맥이 해결이 되지 않고요. 성인 보세요. 성인 몸이 자, 성인 몸이에요. 성인 몸이고 애기들 몸이에요. 자, 애기들 몸에 사용하는 요 정도 사이즈의 그 패드를 사용하는데 성인 몸에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갖다 쓰면은 이 심장의 그 부정맥이 있잖아요. 심실빈맥이라든지 심실세동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에너지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요 면적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있던 심실세동이나 빈맥을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도 중요하다라는 이유예요. 이해하셨나요? 성인한테 사용하는 거를 애기한테 사용할 수는 있고 애기한테 사용하는 요 패드는 성인한테 사용을 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에너지 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부정맥이 온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있던 부정맥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거익선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거익선. 그리고 딱 맞는 게 좋긴 한데 없으면 큰 거를 쓰면 되는데 작은 거를 써서 유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애기들이 그건 안 쓴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보통 성인 거 위주로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성인 거 애기들 것만 있고 성인 거 없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없으면 그냥 성인 거 쓰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 바뀐다고 했잖아요. 바뀌면 네, 세븐으로 가서 아미오다론이랑 리도케인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treat reversible cause. treat reversible causes.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뭐 5H, 5T라고 해가지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H랑 T가 나왔잖아요. 요거 다 쓰는 것도 우리 저기 의대 시험 볼 때 그리고 응급의학과 시험 볼 때 야마였어요. 야마. 예. 야마였는데 보시면 무슨 얘기냐? 리버서블 커즈라고 하는 건 요거를 교정을 해주면 요 심정지가 났을 때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교정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 리버서블 커즈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중증 외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피를 많이 토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돌아다니는 그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줄어들면은 하이포볼레미아, 저혈량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가 적으면 피를 준다거나 볼륨이 적다, 돌아다니는 피의 양이 적은 상태에서 피를 당장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이라도 빨리 줘야겠죠. 그래서 하이포볼레미아를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탈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탈수 때문에 심정지가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잘 못 먹거나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빨리 라인을 잡아서 물을 줘야 될 수도 있죠. 물론 뭐 피를 줘야 될 수도 있지만, 예. 하이퍼볼레미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이폭시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심장 때문에 심장 문제로 심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호흡, 숨 쉬는 것 때문에 심장 정지, 심장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에요, 호흡. 숨을 잘 못 쉬어서. 숨을 잘 못 쉬어서 심정지가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볼 때 내가 혼자 있는 상황이다. 애기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다. 뭐 119 신고할 수도 있는데 구조호흡을 2회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구조호흡 이후에 그 119를 신고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구조호흡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익수 환자들, 물에 들어가서 숨을 잘 못 쉰 환자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심폐소생술이 보통 CAB, 컴프레션, 에어웨이 브레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CAB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ABC로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ABC였는데 이제 CAB로 바뀐 지가 좀 됐죠. 그런데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 호흡 정지가 우선이 된다. 물에 빠졌다 그러면 ABC를 우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에 빠졌는지 그러면 산소를 빨리 줘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하이드로젠 이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애시도시스, 몸의 산성화라고 하는데요. 뭐 투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독극물 같은 거, 약물 중독이 되신 분들 몸 안에 산성화가 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든지 이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몸이 산성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몸에 중화시킬 수 있는 약들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석 같은 거를 또 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요거는 빠졌다가 지금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성인에서는 요거는 빠졌거든요. 심정지 원인으로 빠지긴 했는데 저혈당증. 저혈당에 빠지진 않았는지 애기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칼레미아. 칼륨이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많으면 심장에 압박을 해주는 수축을 해주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칼슘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써서 일시적으로 떨구기도 하고 회복이 되면 투석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체온증 빠졌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면 환자가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리버서블 커즈가 되겠어요. H를 쭉 봤어요. 이제 T를 보시면 텐션 뉴몽소락스, 긴장성 기흉인데 제가 기흉 영상도 만들었는데 긴장성 기흉에 빠지는 경우는 이제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주사 같은 거를 이제 가슴에 맞았거나 하는 경우에 폐를 찌르면서 폐 안에만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폐 밖으로 공기가 새어나오면서 심장을 공기가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압박을 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긴장성 기흉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빠르게 니들 서라코스토미라고 해가지고 공기를 빨리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이런 빼주는 시술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다음 탐폰. 심낭 압전이라고 해서 심장을 둘러싼 막에는 원래는 물이 거의 없거나 약간만 소량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존재를 해버리면 심장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변에 물이 많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심장 수축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도 발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 주변에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 물을 빼줘야 될 수도 있어요. 바깥으로 다시 빼줘야지만 심폐소생술에서 전환될 수도 있고 텐션 뉴모소락스도 종종 오거든요.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ER이라는 TV 드라마 있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죠. 잠시 다녀와 만들 인생. 한국의 이머전시 룸에 의사로 지내는 건 어떤지 궁금해요. 요거 마무리 짓고, 예, 마무리 짓고 제가 ER 드라마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왜, 지워졌네? 예. 왜 지워졌지? 저도 이게 채팅창을 잘 모르겠네. 자, ER 드라마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해서 보시면 하여튼 폐 안에만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이게 폐예요, 폐. 근데 빵꾸가 나서 공기가 바깥으로 슉 새어나와요. 새어나오면 이 새어나온 공기가 심장을 압박을 해요. 예. 좌심방 우심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심장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심장이 이런 식으로 밀리거나 좌우측으로 밀리거나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동력이 저하가 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빨리 이제 긴 침을, 니드를 꽂아서, 가슴에 꽂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탐폰 말씀드렸고, 톡신, 독극물 중독, 간혹 뭐 아기들이 엄마 아빠 약을 먹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또 웃겼던 경우는 그 아빠 바이아그라 먹고 온 애기들 있었는데 이제 뭐 심정지가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독물들 노출이 되는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색전증이라든지 코로너리 스럼보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근경색이 되겠죠. 혈관에 문제가 되는 경우. 요것도 코로너리 스럼보시스다 그러면은 그 뭐 TPA라고 해서 티슈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라든지 예, 예, 네, 그러실 수 있죠. 예, 괜찮습니다. 예, 코로너리 아터리에 저기 뭐야 생길 수 있는데 애기들은 잘 없죠. 심근경색 잘 없긴 한데 저는 10대 심근경색은 한 서너 번 보는 것 같아요. 10대인데 심근경색 진단했던 게 한 17살? 예. 10대 심근경색이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예 성하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폐색전증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뭐 유전성 질환이 있다든지 혈액 쪽에 질환이 있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혈관 혈전 용해제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쭉 반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샥을 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샥을 안 주는 상황 나눠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응급학과 의사는 평가를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약을 쓴다든지 해줘야 된다. 쓰는 약들 에피네프린 위주로 많이 쓰고요. 여기도 에피네프린 있고 여기도 에피네프린 있죠. 그리고 아미오다론이라든지 리도케인은 셔커블 리듬일 때 VPV라든지 펄스 V택인 경우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심실세동이거나 무맥성 심실빈맥인 경우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 볼 건데요. CPR 퀄리티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CPR 퀄리티 보실 건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푸시하드 3분의 1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다이아미터 무슨 얘기냐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5cm 정도 깊이로 누르라고 돼 있어요. 5cm 이상. 그런데 애기들은 그런 거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애기들은 이게 위가 성인이면 아래가 애기면 이 길이에 앞뒤 체간이죠. 체간 길이에 3분의 1 지점까지를 압박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는 없는데 6cm 이상은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이 앞뒤로 압박을 했을 때 3분의 1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100에서 120회.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인데
2015년 가이드라인,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분당 100회 이상까지만 얘기를 했고, 유럽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120회까지를 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15년인가 20년부터 120회까지를 해라. 120회까지만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120을 넘어가 버리면 너무 빨리 압박을 하기는 하는데 심장에 적절한 피가 돌지 않는다. 네, 적절한 피가 돌지 않으면 소생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120회까지를 한정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120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allow complete chest recoil.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압박을 한번 했잖아요. 압박을 한번 했으면 압박을 했던 초기 위치까지는 가슴이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압박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압박을 요 지점까지는 올라와야 돼. 손의 위치가 누른 다음에 이렇게 깔짝깔짝 되면 안 돼요. 위로 올라야 돼. 네. 아시겠죠? 처음 시작했던 위치로 올라야 돼. 이게 체스트 리코일이에요. 체스트가 다 올라올 수 있게, 가슴이 다 올라올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인턴 선생님들 가슴 압박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압박을 이제 깊이로 해준다 그러면 압박을 하잖아. 압박을 하고 깔짝깔짝, 깔짝깔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흉벽이, 흉곽이 다 올라오지 않잖아요. 리코일이 안 되잖아. 인턴 선생님 그러지 말고 더 저기 더 위로 올라야 돼. 자 보시면 압박, 자 여기까지 이제 요 레벨이라고 그러면 요 위치까지는 손이 올라와야 돼. 그렇다고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이게 체스트 리코일. 체스트 리코일 개념 아시겠죠? 자 그리고 minimize interruption in compression. 가슴 압박할 때요 이런저런 이제 일본 용어인데 겐세이를 하면 안 돼요. 예. 가슴 압박을 하는데 10초 이상 가슴 압박을 지연할 만한 겐세이를 하면 안 됩니다. 견제라고 하는데 인터럽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2분마다 교대를 하잖아요. 2분마다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교대할 시점쯤 돼가지고 바로 옆에 한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2분마다 교체를 하고 요 교체하는 과정 요 10초 사이 10초 안에서 아기들 맥박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inimize interruption in any compression. 컴프레션 할 때 가슴 압박할 때 겐세이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 라인을 잡기 위해서 인투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약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디피브레이터 가슴 제세 동기를 하기 위해서 다 모든 시술 자체를 10초 이내에 하거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또 change compressor every 2 minutes 2분마다 교체를 해요. 2분마다 가슴 압박 교체를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2분마다 교체를 하는데 가슴 압박을 막 하다가 이 구조자가 1분이 안 됐는데 막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구조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질문. 자, 1분이 안 됐는데 구조자가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나오잖아요. sooner if fatigued. 너무 힘들면 빨리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가슴 압박을 하는데 1분마다 교체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조자가 2명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이. 그런데 가슴 압박하는 사람이 한 5명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명쯤. 2명 있을 때는 1분마다 교대를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2분마다 압박을 하고
교대를 하라고 돼 있죠. 근데 3명 있을 경우에는 뭐 2분마다 교대를 하는 게 또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구조자가 더 많잖아요. 많으면 그 간격을 조금 인터벌을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구조자가 많으면 그리고 가슴 압박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조금 빨리 교대를 해줘도 돼요. 이분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예, 조금 더 빨리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예,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많으면 1분마다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15대 2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의대생분들도 계실 거니까 말씀드리면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삭관을 해놨다. 기도삭관을 해놓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요. 기도삭관을 안 한 상태인 거죠. 기도삭관 안 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2번 하고 15번 하고 숨을 이런 식으로 불어 넣어줘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5 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고. 요걸 이제 백배브 마스크가 되겠죠. 마스크로 숨을 줄 때. 네. 산소를 줄 때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또 if advanced airway가 있다. 기도삭관이 돼 있거나 뭐 돼 있다고 한다면 체스트 컴프레션은 그냥 하는 거야. 가슴 압박은 계속 하고 압박은 압박하고 그 다음에 2에서 3초만 한 번씩 숨을 한 번씩 짜주는 거예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 티칭의 잘못이에요. 이건 티칭의 잘못인데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예. 기도삭관이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묘사를 해드릴게요. 자, 너는 떡을 썰거라. 아니, 너는 글을 쓰거라. 엄마는 떡을 썰겠다. 한석봉 아시죠? 한석봉. 엄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뭐래요? 그냥 글을 쓰잖아요. 자기 할 거 하면 되는 거야. 자기 할 거 하면 되는 게 언제? 기도삭관이 돼 있으면. 기도삭관이 돼 있으면은 그냥 할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거. 위에서는 2에서 3초마다 숨을 불어 넣어주고 한쪽에서는 가슴 압박 그냥 쭉 컨티뉴어스하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쉬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의대생분들, 간호대생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 2줄, 4줄. 그렇죠. 네. 2줄, 4줄. 네. 한석봉과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삭관이 돼 있으면. 할 거 하면 돼, 그냥. 첫 번째 그 에너지는 2줄이고 두 번째는 4줄을 준다. 그리고 최대 10줄을 키로당 10줄을 넘기지 않거나 성인 용량을 넘기지 않는다. 성인을 보통 이제 모노페이직, 바이페이직 나누기는 하는데 모노페이직 단형일 경우에는 360줄까지 줄 수 있고요. 바이페이직 같은 경우에는 150줄에서 200줄을 줄 수 있는데 성인 용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겠습니다. 애기들 심폐소생술일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줄, 4줄 준다. 첫 번째는 2줄, 두 번째는 4줄 준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에피네프린 용량 0.01mg을 킬로그램당 주고요. 그 쇼커브 리듬일 때 5mg, 킬로그램당 5mg, 그리고 킬로그램당 리도킨은 1mg을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Waveform capnography or capnometry to confirm and monitor ET tube placement.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심폐소생술 퀄리티, 심폐소생술 질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기도삭관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평가를 할 때 이산화탄소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걸 보고 평가하기도 해요. 만약에 기도삭관을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측정이 안 돼. 그러면 잘못된 거겠죠.
You're welcome. 만약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ET 튜브, 엔도트로피 튜브가 식도로 또 들어가는 경우가 또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수치가 갑자기 10 이상으로 펌핑을 했다.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CPR이 성공적이다. 갑자기 ROSC 됐다.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자발 순환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발 순환 회복을 ROS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응급실에서는 ROSC 이런 거를 되게 용어를 많이 써요. 아마 드라마 ER을 보셔도 ROSC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학 단어를 보셨을 때. 해서 소아심폐소생술도 약 용량 차이가 약간 있지만 성인 심폐소생술과 대동소이하다. 약 용량 정도의 차이가 있고, 여기 보시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여기에 리버서블 코즈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성인에서는 이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다음에 성인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볼게요.